자,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리를 했던 로그의 성질 여러 가지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로그에서는 무엇보다 미체 조건, 진수 조건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미치 양수고 일이 아니어야 되며 진수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양수이다 라는 조건을 확실히 가지고, 자, 물론 지수에서 나왔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되었든 밑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0이다. 어떤 모양이건 상관없이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 값은 1이었고요. 밑과 진수가 서로 역수관계일 때는 로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형태의 로그를 각각의 로그로 쪼개어 쓰면 곱셈이 아니라 덧셈이 된다 그랬고요. 진수끼리 나누어져 있는 경우 y분의 x일 경우에는 분자 빼기 분모의 형태로 뺄셈이 되었다 이거죠. 진수의 거듭제곱의 형태는 앞으로 나가서 배수 역할을 하더라. 이거와 비슷한 걸로 밑도 거듭제곱이 될 수 있었는데 밑과 진수가 거듭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밑은 나가서 분모, 진수의 거듭제곱은 나가서 분자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밑변환 공식, A 로그 A의 B를 또 다른 C를 밑으로 한 로그로 바꾸면 밑이 분모로 가고 진수가 분자로 가는 새로운 형태의 로그가 탄생했습니다. 물론 좌변이 우변이 된다는 것은 우변이 좌변이 되는 것도 되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저께 우리가 A의 로그 B의 C제곱이 C의 로그 B의 A제곱이 된다는 성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의 로그의 성질들이 나와 있는데 잘 기억을 하시고,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여기가 더하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 더하기 하는 것은 안 됐고요. 곱하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것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나누기를 빼기로 바꿔야 되는데 빼기를 빼기로 하거나 나누기를 나누기 로그로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 반드시 확인을 해 두시길 바라고, 자, 어제 다 했던 이야기들을 동영상 자르는 방법이 익숙하지 못해서 어제 다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을 오늘 쭉 한번 읽어보고 그냥 가도록 합니다. A가 양수고 1이 아니며 B가 양수일 때 로그 A의 B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것은 A의 X제곱을 B, C의 Y제곱을 A라고 해서 밑변환 공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X는 로그 A의 B가 되고 Y는 로그 A의 C가 되어서 B는 A의 X제곱인데 이 A가 C의 Y제곱하고 같으니 대입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더라. 여기서 C의 XY를 하나로 밑이 C인 로그로 바꾸니까 XY는 로그 C의 B가 됐고, XY를 각각 이것으로 바꾼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다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밑변환 공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제 했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를 곱하면
서로 역수관계다. 밑이 바뀌면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개 A의 B와 로그 B의 C와 로그 C의 D 이것을 쭉 곱하면 자 원래는 뭐 밑과 진수를 약분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같은 것끼리 없애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서 1이라고 하자. 여기도 A는 없네요. 그럼 B, B, C, C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저기 밑이 A가 남았고 여기는 진수는 D가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다. 이게 어제 못 올린 동영상 중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밑 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을 바꿔보면 됩니다. 그냥 밑에 것만 해보겠습니다.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D는 밑을 모두 A로 통일을 시켜보면 로그 A의 B는 그대로 있고 이놈이 로그 A의 B, 로그 A의 C 이놈이 로그 A의 C, 로그 A의 D가 되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같고 같으니까 약분하고 요거만 남는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성질들을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보기들을 봅니다. 로그 2의 5는 밑이 5인 로그로 바꿔봤다 이런 소리네요. 그래서 로그 2의 5는 밑이 5인 로그로 바꿨더니 로그 5의 2분의 로그 5의 5가 되었어요. 보다시피 5의 5는 1이죠. 즉 로그 5의 2분의 1이 돼서 잠깐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역시 로그 4의 8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놨는데요. 자,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서 한 건 뭐 책에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 밑이 뭐가 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저거 이번에 밑이 3인 로그로 한번 바꿔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로그 3의 4 분의 로그 3의 8이 되겠습니다. 이놈은 아다시피 로그 3의 2의 제곱이 앞으로 나오겠죠. 이놈은 로그 3의 2의 8은 세제곱입니다. 로그 3의 1은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남는 것은 2분의 3입니다. 2로 바꾼 거나 똑같죠. 또 한 가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로그의 성질을 활용해서 4와 8이 2의 거듭제곱수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밑을 이렇게 소인수분해하고 진수도 이렇게 소인수분해했어. 로그 2의 밑의 제곱은 앞으로 나가는데 분모로 간다 그랬고 진수의 제곱은 앞으로 나가는데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2의 2는 1 될 테니까 2분의 3이더라. 뭐 어떻게 가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8번 문제 하나만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로그 5의 7, 7의 3, 3의 25. 아까 이런 게 있다 그러죠.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만든 거였죠. A의 B랑 B의 C랑 C의 A랑 D랑 이렇게 곱하라 하면은 B, B, C, C 없애버리고 로그 A의 D가 남는다. 그래서 만약에 저걸 사용해서 이 문제를 적용을 해버리면 보니까 7, 7, 3, 3 뭐만 남는다고? 로그 5의 25가 남는데 보다시피 25는
5의 제곱이더라 이거죠. 따라서 1, 2가 남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고 밑배는 공식을 차근차근 써가면서 하나하나 해볼래요. 그러면 밑이 5 있으니까 뭐 다른 걸로 다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같은 걸로 넣읍시다. 5로 바꿉시다. 그러면 5의 7 로그 5의 7분의 로그 5의 3 로그 5의 3분의 로그 5의 25가 되겠어요. 보다시피 57, 57, 57, 57, 53, 53 남은 놈이 이거다. 이하고 똑같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민호와 성현이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계산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쳤으라.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y였습니다.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지금 여기에 있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를 로그 x 더하기 y라고 하는 사람이나 로그 a의 xy를 로그 a의 x 곱하기 로그 a의 y라고 하는 이런 경향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반드시 이것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현이가 한 로그 곱하기 로그는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물론 그 자체가 계산이 되어서 간단해지는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로그 a의 x 곱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y라고 쓰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그 a의 xy는 여기 보다시피 더하기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계산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 자체가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본다면 민호가 한 것은 로그 3 곱하기 2를 해서 6의 6이 되어서 1이 되어야 맞겠죠. 성현이가 한 것은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자체로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4의 2는 자 4나 2가 다 뭐 2의 거듭제곱수니까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로그 2의 제곱의 2 곱하기 로그 2의 제곱에 2의 5제곱이네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밑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나가서 분모로 가고 남은 것은 2의 2여서 1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2는 분모로 가고 요 5는 분자로 가서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역시 2에 2여서 1입니다. 즉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여서 답은 4분의 5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착각하기 쉬운 로그의 성질을 민호와 성현이의 잘못된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시키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본격적인 진도 상용 로그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용 로그란 뭐냐? 상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를 잘 안 써서 요새 그런데 상자는 일상상자고요. 용자는 쓸 용자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그다 하는 뜻인데 이게 뭐 우리가 로그를 일상생활에 쓰지도 않는데 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그냐? 로그의 밑이 기수법의 진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부터 해왔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가 십진법의 수이죠.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다라고 해요. 그 외 10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수법의 진법이기 때문에 그냥 10진법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이제 밀접한 여러 가지 수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죠. 2016년 9월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리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위인 리터 규모 M은 지진이 발생한 곳의 지표로부터 100km 떨어진 곳의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최대 진폭을 I 마이크로미터라고 할 때 M은 로그 10의 I로 정의한다. 보다시피 로그의 지진의 세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 로그를 쓴다 하는 겁니다.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생각 좀 해보자. 리터 규모가 4.0에서 7.0으로 증가하면 최대 진폭은 몇 배 증가할까? 그 보다시피 리터 규모 M은 여기에서 밑이 10인 로그로 표현됐다 이랬죠. 그 리터 규모가 4.0이다 하면은 4.0일 때의 진폭을 지금 최대 진폭이 I입니다. 그래서 4일 때의 진폭을 I1이라고 하고 이거는 로그 10의 I1이네. 7일 때의 최대 진폭을 I2라고 하면 이렇다 하는 소리죠. 여기서 I1은 한 번 미천 영원한 미치다 10의 4제곱. 여기서 I2는 역시 한 번 미천 영원한 미치다 10의 7제곱. 즉 I1에서 I2가 돼서 리터 규모 3 증가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10의 세제곱배 증가했습니다. 그죠? 즉 1000배가 진폭이 더 커졌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 여기서는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온 농도라든지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상용 로그를 활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용 로그는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로그 10은 여기 이제 크게 나와 있네요. 생략해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상용 로그는 밑을 생략해버리고 쓰지 않습니다. 1 하면은 어떻든 밑이 뭐가 되든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0이라고 그랬죠. 가다 보면 로그 10이 있을 겁니다. 인 생략됐지만 10이 있는 거니까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 값은 1이라고 그랬습니다. 1. 그럼 그 사이에 있는 2나 3이나 4나 5나 6이나 7이나 8, 9, 10 해서 이런 것들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럼 내가 계산해 낼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상용 로그 표라고 해서 우리 값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모르더라도 필요한 값은 그때그때 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들을 어떻게 써먹을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만 잘 알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용 로그 표는 어떻게 봅니까? 상용 로그의 값은요, 우리 책 저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여기 보니까 154쪽, 155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상용 로그 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1.0부터 9.9까지의 수가 있고요. 여기에 0부터 9까지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수들이 여기에 있고 안에 있는 것이 로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표시된 것은 로그 진수 2.3에다가 소수점 둘째 자리 6일 때의 로그 값을 찾으시오 해서 2.3과 6이 마주치는 부분에 있는 0.3729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또 로그 표의 특징적인 면을 보면 굳이 0.3729라고 쓰지 않고 0.3729라고 써놨는데요. 요 놈은 이 정수 부분의 역할이 조금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상용로그 표에는 진수를 기준으로 1.0부터 9.9까지의 0.1 단위의 세로 기준과 0부터 9까지의 가로 기준이 되어 있는 이 표로부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진수들을 계산할 수 있다. 소수점 셋째, 넷째 이렇게 자리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이고요. 비례 부분이라고 해서 뭐 여기에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하여간 있는 것만 우리는 공부하면 되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것들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상용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그 2의 값이요 0.3010이랍니다. 그렇다면 로그 20은 어떻게 되고 로그 200은 어떻게 되고 로그 0.002의 값은 어떻게 될까? 로그 2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확인해 보면 이 값은 로그 2 곱하기 10이죠. 이러면 로그의 성질에 따라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이 될 것이고 로그 10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로그 2니까 로그 2는 저기에 있는 0.3010이니까 이놈은 1.3010입니다. 이놈은 같은 이유로 로그 2 곱하기 100이어서 마찬가지로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이겠죠. 이놈이 2라는 이야기입니다. 2.3010입니다. 0.02는요. 로그 자 분수로 고쳐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이놈은 뭔데? 로그 2 빼기 로그 1000 10의 세제곱이네요. 그럼 이놈은 물론 마이너스 3이다. 0.03010 빼기 3인데 이걸 일일이 계산해서 쓰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로그에서는 마이너스 3이고 소수분은 3010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뭐 짝대기는 우리가 영어에서 짝대기를 바라고 하죠. 그래서 3바.3010이고 의미는 바 밑에 있는 요것만 3만 음수고 요놈은 양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보다시피 2라는 유효 숫자가 딱 2밖에 없어. 이건 위치가 바뀌어도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이 소수 부분이 값이 변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유추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로그 2 곱하기 10의 10제곱 하면 이건 뭐가 될 것 같다고? 10.3010이다.
로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원 하면 이거 마이너스 세제곱 아까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6제곱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0.3010이다. 즉 이렇게 쓴다 이거지. 따라서 유효 숫자가 변하지 않는 한 소수분은 바뀌지 않는, 양의 소수분입니다. 음의 소수분을 생각하면 안 되고 양의 소수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수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 1 하면은 이게 지금 20이니까요. 우리 10진법에서 본다면 10의 0제곱짜리, 10의 1제곱짜리 그 최고 자리수가 10의 1제곱까지 있다 하는 것이 1이 나타내는 뜻입니다. 110의 제곱자리까지 있죠. 이 2가 나타내는 것은 10의 제곱자리까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가장 큰 자리수, 최고 자리수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자리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건 마이너스 10의 6제곱자리가 제일 큰 수다. 10의 10제곱자리가 제일 큰 수다. 이런 수죠. 그래서 따져본 게 뭐냐. 이걸 보면 진수가 몇 자리 정수인지를 알 수 있다. 10의 1제곱자리까지 하니까 0제곱, 1제곱 하니까 두 자리수가 됩니다. 10의 제곱자리까지 있다 하니까 0제곱, 1제곱, 제곱해서 세제곱자리, 세 자리수가 된다. 마이너스로 갈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지수가 양수 0인 경우에는 0제곱자리까지 있다 해서 0제곱자리는 한 자리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0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정수보다 진수가 한 자리수가 더 많아요. 근데 음의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3제곱자리가 제일 크다 하면 마이너스 3제곱자리에 바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에서 정수부와 소수부가 하는 역할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밑을 생략하고 쓰지 않는다. 그래서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낸 수의 상용 로그의 값은 로그의 성질을 쉽게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해서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2다. 루트 10은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이더라. 금방금방 지나가겠습니다. 뭐 복잡한 게 나오면 복잡하게 하고 가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죠. 1000은 10의 세제곱. 그래서 이런 뭐라고? 로그 10의 세제곱 해서 3이고 100분의 1이죠. 로그 10의 100분의 1 마이너스 2제곱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10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즉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루트 1000이라는 놈은 루트는 2분의 1000은 세제곱 그래서 10의 2분의 3제곱이 될 테니까 어쨌건 진수의 거듭제곱은 튀어나가서 2분의 3 로그 10의 10은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로그표라는 게 있다 그랬고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은 중학교 때 무리 제곱근표를 봐서 제곱근의 값을 찾듯이 로그표도 마찬가지로 제곱근표하고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이용도인데 우리 계산기 이용해서 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봅니다. 3.14를 찾아라 하면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3.1을 여기서 찾고 세로줄에서 3.1을 찾고 가로줄로 가서 0, 1, 2, 3, 4를 찾아서 내려오고 가서 여기에 만나는 수가 3.14에 해당되는 수다. 9.07 마찬가지로 이 줄에서 9.0을 찾고 이 일로 가는 데서 7을 찾아서 거기에 내려오는 수가 바로
로그 0.97이 되겠습니다. 로그 표를 보고 찾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의 성질과 상용 로그의 표를 이용하면 1.00에서 9.99를 벗어난 수의 상용 로그의 값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로그 지금 표에서 보니까 로그 3.19가 이거더라. 그럼 319는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3.19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또 일일이 써보면 3.19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이고 이 값은 2 되겠죠. 이 값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038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걸 보면 유효 숫자 배열 상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고 최고 자리가 10의 몇 제곱자리까지 있느냐를 보면 0, 1, 2, 10의 제곱자리까지 있네. 그러면 그냥 2점 안 바뀌었네. 319, 319, 5038 그대로 쓴다 이겁니다. 이거는 소수점 최고 자리가 마이너스 1제곱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319, 319 안 바뀌었으니까 5038 우리 책에는 이걸 이제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마이너스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찾아라. 뭘 찾으라고요? 7170원 로그 표에는 뭐만 있다고? 7.17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0, 1, 2, 3 10의 세제곱자리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3. 로그 7.17 이렇게 되어 있다. 물론 뭐 이게 0. 얼마로 나갈 테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럼 이놈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7.17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로그 7.17은 로그표에서 찾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로그를 이용한 계산, 치수를 이용한 계산. 환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자주 요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느 산유국에서 산유량을 매년 8%씩 증가시킬 때 산유량이 올해 산유량의 2배가 되는 것은 약 몇 년 후일까 계산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신경을 써서 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산유량을 매년 8%씩 증가시킨대요. 기준년이 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n년이 지나간다고 합시다. 첫 해에는 x만큼 생산했습니다. a라고 돼 있네. a라고 했어. 그럼 1년 뒤에는 얼마만큼 생산할까요? 8%씩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a의 8%는 a 곱하기 100분의 8, 즉 0.08a만큼이 증가됐죠. 증가량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1년이 지난 후에 전체 총 생산량은 얼마냐? 기존에 생산하던 양에다가 증가한 양을 더하기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1년이 지난 후 생산량은 요거랑 더해서 1.08A만큼 생산할 겁니다. 다시 1년이 지나갑니다. 증가량은 매년 8%니까 요거에 8%가 증가합니다. 혹시 이 1.08A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생산량하고 증가량을 더했으니까 A 플러스 0.08A 해서 A를 묶어서 1 더하기 0.08A가 된 겁니다. 다시 여기로 옵니다. 그럼 1.08A만큼이 생산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의 8%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거의 8%는 0.08 곱하기 1.08A가 됐어.
그럼 2년 후에 총 생산량은 얼마가 됩니까? 그 전년도 생산량과 증가한 양을 또 더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08A 더하기 0.08 곱하기 1.08A 해서 1.08A가 똑같이 있으니까 묶어내면 1.08A 해서 앞에 남은 것은 1, 뒤에 남은 것은 0.08. 즉 이것도 1.08입니다. 따라서 1.08 제곱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다시피 1년 지나니까 1.08A, 2년 지나면 1.08의 제곱 A. 뭐 한 번 더 해보면 좋겠지만 공간상 시간상 그만하겠습니다. n년이 지나가면 1.08의 n제곱 A만큼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수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비슷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똑같은 형태가 나올 겁니다. 어찌됐건 올해 산유량이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게 n년 후였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n년 후의 산유량이 1.08의 n제곱 A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2배가 되는 해 그랬으니까 2배니까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등호네요. 는 2A가 되도록 하는 N 구하시오 이거네요. 2배가 되는 것은 뭐 A는 산유량이므로 제로일 수 없어 약분합니다. 결국 1.08의 N제곱이 2가 되도록 해라. 지금 잘 보니까 1.08은 0.3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 1.08에 몇 제곱을 하면 2가 됩니까? 이런 뜻인데 이거 몇 제곱을 해갖고 2가 되는지 알아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양변,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기호를 붙이거나 제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 식의 양변에 로그를 갖다 붙입시다. 좌변은 로그 1.08의 n제곱, 우변은 로그 2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n이 튀어나갈 것이고 로그 1.08은 로그 2가 되겠네요. 이제 저 위에 준 값을 집어넣습니다. 1.08은 0.03이래. 0.03n은 0.3으로 해야 돼. 0.3.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면 3n이 30 따라서 n은 10이 되겠다. 즉 10년 후면 2배가 된다 하는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복잡해 보이는 계산을 좀 단순화시켜서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좀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이야기 속 수학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들도 풀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